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부모의 걱정은 시작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수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사실 언제 하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항상 어려운 주제는 네. 저희도 찍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제 초기 임신 때 생기는 출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우리가 임신 이제 집에서 테스트기 두지를 확인을 하고 병원에 가서 아기집을 보거나 뭐 아이 심장 뛰는 걸 보거나 하면은 정말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쁜 순간 또 잠시 갑자기 뭐 출혈이 생기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그 행복한 순간이 정말 불행한 시간으로 확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몽 같은 시간이 되죠. 네. 그렇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어떤 출혈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다들 많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한번 유산을 좀 겪으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뭐 주위에 유산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더 놀라고 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초기 임신 때 생기는 출혈에 대해서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혹시 가능한 치료가 있을지 이런 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초기 임신 출혈이니까 임신 초기가 언제까지인지 한 번 더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임신 13주 정도까지 임신 초기라고 하고, 이때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를 이제 초기 임신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그래요? 얼마나 네. 생겨요? 4분 중에 1분 정도는 경험을 합니다. 아... 사람마다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다 달라가지고 뭐 양이 적기도 하고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며칠만 나오다 말기도 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몇 주 동안 지속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임신 중기, 임신 후기까지도 계속 출혈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계속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만 나는 게 아니라 뭐 아랫배가 좀 같이 불편하고 네. 생리할 때처럼 약간 뭐 쥐어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반 증상까지 생겨버리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걱정되죠. 네. 이게 진짜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피가 나니까 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걱정이실 텐데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출혈 때문에 진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걱정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오셔서 이제 검사를 하고 진료를 보실 때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붙여드리는 어떤 진단명 있나요? 네, 있긴 있어요. 의학적인 진단명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진료실에서 산모분들한테 직접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명 자체가 너무 무서워. 절박 유산이라고 해요. 그러네요. 네. 아직 유산이 안 됐거든요. 유산이 된 건 아니에요. 영어로는 이제 threatened abor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좀 조심해라. 약간 그렇죠.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로 절박 유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게요. 당신은 절박 유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병명을 넣어야 돼서 여기다가 절박 유산이라는 진단명을 넣을 건데 유산이 됐다는 뜻이 아니다.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냥 지금 이 상태를 부르는 말이니까 미리 설명을 드려요. 나중에 이제 서류 받아가서 제가 유산인가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절박 유산이 됐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이런 출혈이 생긴다고 해서 실제로 뭐 유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통계는 어떻게 돼요? 기관마다 결과가 많이 다른데 대략적으로 10%는 이제 유산이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90%는 괜찮다.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출혈 여부랑 상관없이 자연 유산 자체가 임신 초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이게 출혈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출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 집도 잘 크고 아기도 잘 크고 있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제 다만 출혈이 생겼을 때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출혈량이 정말 많은 거나 그리고 이제 복통이 정말 심할 때 우리가 이제 출혈량이 많다고 하는 거는 기준은 대부분 이제 생리할 때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생리할 때 정도의 출혈이 생기거나 생리통보다 심한 통증이 생겼을 때 이때는 조금 이제 유산의 위험이 좀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은 대부분은 괜찮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산과 관련이 없는 출혈이 더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그렇죠. 그런 출혈들은 원인이 뭐예요? 정말 다양하고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아주 임신 초기 착상이 됐을 때 생기는 우리가 흔히 착상혈리라고 부르는 아주 소량 생기는 출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생리를 해야 될 때쯤 그때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잘 모르죠.
배부를 때.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착상혈을 생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충 이제 생리 예정일이랑 비슷한 시기에 좀 비치는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 이때 약간 배가 조금 아랫배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착상혈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니까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출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흔한 거는 용종. 자궁 경부에 용종이 그렇게 생겨요, 임신하면. 근데 원래도 용종 자체는 되게 흔한데 네. 임신을 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용종이 커지거나 아니면 용종이 되게 약해져요. 걷는 것만으로도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자궁 경부에 주로 많이 생기지만 이게 질에 생기는 경우도 이제 드물게 있고 어쨌든 그 용종에서 출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 아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용종이 크지 않고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일단 지혈을 좀 해보고 지혈이 잘 된다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로 용종이 변하긴 하지만 자궁 경부의 상피생포 자체도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평소에도 자궁경부에서 출혈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도 했는데 다 정상인데 뭐 부부관계만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만 해도 이제 조금씩 피가 묻어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임신하면 조금 더 출혈이 좀 잘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물지만 항문에서 나는 피출혈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하면 아무래도 분비물도 좀 많아지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라이너 같은 걸 많이 쓰시거든요. 라이너가 하얗잖아요. 평소에 이제 속옷에는 묻어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하얀 라이너를 대고 있다 보니까 갈아입을 때 항문에서 만약에 뭐 출혈이 좀 있었다 이게 묻어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헷갈려서 그거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치액이나 치열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간혹 질 출혈로 이제 착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임산부분들 치액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좀 또 도움이 되시겠네요. 요새 이제 난임 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난임 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습관성 유산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항응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헤파린 주사를 맞는 분도 계신데 요것 때문에도 출혈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한두 번 출혈 나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출혈이 생긴다 그러면 처방받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출혈량이 많지 않은 거는 사실 별다른 거 안 해도 그냥 대부분 좋아져요. 용종이나 자궁 경부에서 나는 출혈은 지혈을 하면 됩니다. 지혈할 때 뭐 쓰는지 알아요? 알보칠. 아 맞아. 알보칠이 원래 여기 치료 질염용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질염 치료용이야. 입에 하면 엄청 막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질이나 자궁 경부 쪽에는 그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은 없어가지고 해도 별다른 느낌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결국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유산이랑 연결되는 출혈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나요? 사실은 저희가 그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출혈이 생겨서 병원에 오셨을 때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피가 나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직접 이제 출혈량이나 출혈 양상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경을 통해서 질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검사가 이제 초음파를 확인을 하죠. 초음파를 보고 태아가 이제 잘 크고 있거나 별 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안심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산 방지 주사? 맞아요. 약이 있던 것 같은데 이건 맞아요. 어때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유산이 되는 원인 중에 이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으면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 방지 주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성분으로 질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는 성분이라서 초기 임신 때 출혈을 오시면은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은 우리가 너무 불안해 하시고 하니까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놔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 임산부분들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영상 중에 댓글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초기에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얘기를 들었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임신 초기를 그래서 이제 안정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긴 하지만 사실 이 절대 안정, 집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것, 유산을 예방하거나 지금 생긴 출혈을 줄여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 기간 동안 안정을 취하면은 산모에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면 우리가 또 근손실도 많이 생겨요. 절대 안정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다만 자궁 경부가 약해진 분이나 아니면 용종에서 출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며칠 좀 쉬면 거기에 이제 지혈될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까 그 출혈은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용종 출혈은 그 유산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출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출혈이 좀 멈추긴 했어도
이게 뭐 유산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피가 갈색이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있잖아요. 이게 갈색 피면 나쁜 피냐 어.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 피가 지금 막 나고 있냐 안 나고 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갈색 피라는 거는 지금 막 나고 있는 피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쵸. 만약에 막 지금 출혈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면은 빨간 혈액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피 속에는 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철이 녹슬면 갈색된다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거랑 산화가 되면. 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갈색 피는 나쁜 피라기보다는 출혈량이 많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다. 출혈량이 많았으면은 빨간 피가 나왔을 거고 출혈이 조금 있었고 지금 멈췄기 때문에 질 안에 고여 있던 게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피가 막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고여 있다. 아,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간혹이 계세요. 아니고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피고임이라는 게 초음파에서 봤을 때 의학용어로 육모막하 혈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육모막이라는 거는 이제 태아가 자궁 내막에 이제 착상을 하고 태반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한꺼번에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약한 애들이 좀 생겨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개 중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혈종, 피가 이제 고이는 거죠. 전체 임신 한 절반 정도는 발견된다고 해요. 어우 간혹이 아니네요. 네. 혈종이 너무 커서 아기 집보다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태반의 기능을 떨어뜨릴 정도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혈종 자체가 임신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거 따로 치료 안 하겠네요. 근데 그냥 두면 알아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해야죠. 임신 초기인데 출혈이 생겼어요.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뭐라 딱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병원에 와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보통 자다가 발견했을 때 자고 일어나서 중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속옷에 피가 묻어 있어. 잠이 확 깨고 갑자기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만약에 그때 나는 출혈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 좀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침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진료를 보러 가셔도 되고 그때만 딱 나고 말았다. 그러면 그냥 예정된 외래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량이 너무 많다. 생리할 때처럼 정말 많이 나고 배도 많이 아프다. 그때는 좀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갈 때는 만약에 분만실 같은 데 갈 수 있으면 가시고 만약에 그러기가 좀 어렵다면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로 가서 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사실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그 출혈을 당장 멈추거나 유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혈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빨리 응급실로 가시라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출혈이 좀 너무 많진 않은가 이제 그런 걸 감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부모의 걱정은 시작된다. 이게 사실 이 임신 초기에 생긴 출혈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아이 키울 때도 항상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걱정을 하나라는 그런 거에 또 걱정을 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신에 이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겠다 설명 좀 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이제 임신 초기에 생기는 자연유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산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초기 임신에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자연유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